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게요. 데이터와 타겟을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scikit-learn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데이터셋은 여기 scikit-learn에 있는 데이터셋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dataset.load iris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중에서 return xy를 true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출력 안 해보셔도 되겠죠. 간단하게만 보면 앞에서 5개를 출력해 보시면 저런 모양이고요. 타겟도 앞에서 5개를 출력해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보셨던 것들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컬럼은 꽃받침의 길이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컬럼은 꽃받침의 너비. 세 번째 컬럼은 꽃잎의 길이, 마지막 컬럼은 꽃잎의 너비. 4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 2개만 선택을 할게요. 2개만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0과 1과 2, 3개가 있을 거예요. 3개가 있을 텐데 이진 분류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 분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작은 제목으로 할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피털 랭스와 페털 랭스와 그 다음에 페털 위드스 2개의 변수만 선택을 하고요. 변수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진 분류 문제 선택한 이진 분류 문제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몇 가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문자 x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다음과 같이 바꿀 거예요. 데이터에서 row는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petal length와 petal width는 끝에 있는 거 2개죠. 0, 1, 2, 3. 2번하고 3번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2번부터 끝까지. 아니면 끝에서 2개라는 의미로 하게 되면 -2부터 끝까지라고 하셔도 돼요. 그죠? 어떤 거를 하셔도 좋습니다. x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x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복사할까요? 복사하고 y는 어떻게 할 거냐면 0은 그대로 놔두고요. 0은 그대로 놔두고 1과 2는 전부 다 1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토사만 0으로 남겨두고 버시컬러와 버지컬 컬러는 전부 다 1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럼 0하고 1만 가지고 있는 이진 분류가 되겠죠. 이진 분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타겟이 0과 다르다. 자, 0과 다르면 true, 같으면 false예요. 그죠? 자, false를 정수로 바꿔주면 0이죠. true를 정수로 바꿔주면 1이죠. 이 녀석을 as 타입을 써서 int로 바꿔주면 0이 50대 1과 2는 여기에 1과 2가 있는 거는 전부 다 0이 아니니까 true로 바뀌겠죠. true를 정수로 바꿔주면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시면 x는요. x는 5개만 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2개씩만 남았죠. petal length, petal width만 남았어요. 그것만 남았고 y는 앞에서 5개 출력한 거랑 그 다음에 뒤에서 5개 출력한 거 보세요.
앞에는 0만 있죠. 뒤에는 1만 있어요. 2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0이 50개, 1이 100개일 거예요. numpy 점 unique로 확인해 보시면 y를 확인해 보시면 return 이거 그냥 출력을 해버리죠. 굳이 150개는 금방 출력이 되니까요. 네, 0이 50개가 있고요. 나머지 뒤쪽에 있는 게 전부 다 1이 됐어요. 네, 코드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했는지. 0과 다른 경우에가 true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false죠. 0과 같은 경우는 false, 그 다음에 여기서 0과 같은 경우가 true. 그런데 int로 바꿨기 때문에 false가 0으로 바뀌고요. true가 1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진분류 문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진분류 문제 만들려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은 준비가 됐어요. 데이터셋은 준비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SGD를 먼저 써볼 거예요. SGD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써볼 겁니다. SGD를 만들어야죠. 플리안스 테스트 분리를 먼저 할까요? 그냥 테스트셋 따로 이따 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시키는 게 너무 적어서 그냥 전체를 가지고 다 할게요. 전체를 가지고 SGD를 먼저 만들게요.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로스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로스를 힌지라고 하는 로스를 쓰면 이거는 선형회귀가 되지 않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분류를 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경우에는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률을 계산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로스를 로그 로스로 주셔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로그로 바꿔주는 이유는 그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해서 그 분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나머지는 일단은 그대로 둘게요. 일단은 그대로 주고요. 주고 뭐 n 잡스랑 랜덤 스테이트 이런 정도만 줄까요? 그래서 n 잡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만든 다음에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gd.fit 여기에 x하고 y를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돼요. 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요.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무엇을 찾는 과정이죠? 개수들과 인터셉트를 찾는 과정이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 훈련이 끝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코에피션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가지고 있냐면 인터셉트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2차원 배열 형태로 나왔습니다. 2차원 배열 형태로 나왔는데 값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첫 번째 변수 x1의 곱해질 개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페털 랭스의 곱해질 개수고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은 두 번째 변수 페털 위드스의 곱해질 변수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더해질 그 상수고요. 절편이고요. 자,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얘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얘네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일단은 무조건 난수로 어떻게 한다? W0 더하기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샘플 하나를 꺼내면 아이리스에서 샘플 하나를 꺼내면 X1과 X2가 알려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0, W1, W2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난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난수로 만들어내면 뭐가 나와요? Y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이 y를 어디에다 넣어서 이 y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이걸 어디다 넣어서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여기다 넣어서. 그죠? 여기다 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계산해보면 이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죠. 그쵸? 이거를 확률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를 확률로 계산해서 무엇을 보겠다? 얘가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난수로 만든 다음에 W0와 W1과 W2를 난수로 만든 다음에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맞았는지 틀렸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아마 처음에는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난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y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값이 있잖아요. 실제값. 0 아니면 1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확률 계산 여기 이거 y라고 하지 말고 z라고 할까요? 괜히 저 y하고 헷갈리니까. 이걸 z 마이너스 z. 확률 하나가 계산이 되면 여기 있는 실제값하고 확률 우리 곱해준 거 기억나시죠? 실제값 곱하기 로그 확률. 요거 기억나세요? 이거를 로그로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로그로스. 얘네들을 최소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거를 반복하면 되죠. 무슨 얘기인데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오니까 얘네들 다 합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게 있다. 오차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오차가 생기니까 이제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W1과 W0와 W1과 W2를 수정하자.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반복을 해요. 그럼 또 조금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복을 해요. 그럼 또 수정이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 세트를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샘플 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하고 두 번째 샘플 넣고 얘네들 계산하고 세 번째 샘플 넣고 얘네들 계산하고 그러면은 150개 샘플이 다 들어가서 그 예측값들이 나오겠죠. 그쵸? 응? 여기 로그로스라고 하는 게 이거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로스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W1, W2, W0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최대 반복 횟수가 100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1000번까지 반복하면서 찾아낸 개수들이 얘네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이 상태까지가 훈련이 끝난 거고요. 훈련이 끝났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예측값 또는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측 확률부터 먼저 뽑아볼까요? 프리딕트 PROB라고만 할게요. 예측 확률이라고 할게요. 예측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죠? 프리딕트 PROB A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만 넘기시면 돼요? X만 넘기시면 돼요. X만. 자, 이 값을 보면 출력해 볼까요? 150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숫자들이 150개가 나올 텐데 2차원으로 나오는군요.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레이블 0이 될 확률, 레이블 1이 될 확률. 두 개의 확률을 계산을 한 거죠. 레이블 0이 될 확률과 레이블 1이 될 확률을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확률 중에 어느 쪽이 커요? 왼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예측값들이 전부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0이 나오는 거예요. 예측값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정확도는
정확도는 예측값이 있어야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sgd.predict만 호출하시면 돼요. predict만. 여기다 x를 넘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x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예측값이 나오면 이것도 5개만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전부 다 0, 0, 0,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정확도 보겠습니다. numpy 점 그냥 numpy 점 mean으로 계산할게요. 실제 값이 y잖아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같으냐 요거 계산해 보면 죄송합니다. 요렇게 규모 100% 100%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그 반복하는 횟수를요 1000번까지라고 했는데 이걸 되게 줄여버릴게요. 그럼 많이 정확해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맥스 이터를 10번만 할게요. 10번만. 훈련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자, 그럼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새로 만드시고요. 피팅 새로 하시고 코에피션트들 찾아낸 거를 보면 거의 안 바뀌었네요. 그죠? 코에피션트들이 거의 안 바뀐 거를 보면 아마도 훈련 성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측값 100%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0과 1은 너무나 이렇게 구별하기가 쉬운 그런 데이터였었나 봐요. 자, 이게 우리가 이진 분류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하는 일이에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하는 일은 여기 있는 이 W0들 죄송합니다. W1과 W2 그리고 여기 있는 W0 얘네들을 처음에는 난수로 정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얘네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얘네들이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확률, 각 클래스가 될 0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될 확률, 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게 SGD 클래시파이어고요. 신경망은 어떻게 만드느냐? 신경망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입력값은요 지금 petal length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etal width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입력이에요. 입력. 이해되십니까? 인풋. 그래서 인풋은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인풋은 2개밖에 없고 물론 X1이 150개가 있는 거고요. X2도 15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번이 다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다 들어가긴 해야 되고 자,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펄셉트론이랑 아까 그 뉴런과 같은 뉴런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뉴런. 그리고 입력 신호들이 뉴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뉴런으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올 때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숫자들이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곱해지는 숫자들과 상관없이 바이어스가 하나가 더해져요. 이걸 인터셉트가 하나 그러니까 절편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서메이션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거죠. y는 z라고 할까요? 이 뉴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z는 w0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게 그 신경망에서 뉴런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별게 아니고 입력값이 있어요. 입력값이 어떤 개수가 곱해져서 들어와요. 입력값이 어떤 개수가 곱해져서 들어와요. 걔네들을 단순하게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줄 때 바이어스를 하나 더해서 합쳐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여기다가 활성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줘요. 함수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떤 함수의 아규먼트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런은 그 입력값들이 들어와서 합쳐지는 것과 그 합쳐진 결과가 어떤 함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함수를 무슨 함수로 정리를 하면 되냐면 이걸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값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출력값이 뭐가 되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값을 단순하게 1이 될 확률, 클래스 1이 될 확률이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W0, W1, W2는 어떻게 할 거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랑 똑같아요. 처음에 얘네들을 난수로 만드는 거예요. 난수로 만들어서 여기서 계산이 되겠죠? 계산이 되면 오차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오차를 실제값 곱하기 로그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이 오차가 있으니까 이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 조금씩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오차가 있으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 조금씩 변경을 해요. 변경한 다음에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2개짜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샘플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리스에 페털 랭스와 페털 위드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똑같은 과정이 또 일어나는 거죠. 합쳐지고 시그모이드 함수 지나서 출력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또 조금씩 변경을 해요. 그죠? 신경망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실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요렇게만 만든 신경망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그림 생각하시고요. 저거를 신경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으로 만드실 때는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돼요. 모델은 하시고서요. 우리 아까 임포트한 게 케라스밖에 없죠. 케라스 점 하시면 여러 가지 모듈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sequentia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sequential은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쭉,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연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순차적으로 쭉 연결하겠다라는 뜻이고 layers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는 네임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네임은 필수는 아니고요. 레이어스를 반드시 넘겨야 돼요. 레이어스를 반드시 넘겨셔야 되는데 레이어스에는 어떻게 넘기시면 되냐면 add를 하는 걸로만 나와 있군요.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제에서는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직접 만들어서 넣는 걸로 할게요. 레이어스는 리스트로 넣으시면 돼요. 리스트. 근데 우리는 하나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또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넣으시면 캐러스, 레이얼스, 점 무슨 클래스가 있냐면 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댄스. 댄스가 뉴런이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요. 뉴런이 몇 개 있는지. 처음에 여기에 반드시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기본값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두 개는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자, 유닛의 개수를 한 개라고 할 거예요. 한 개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티베이션. 자,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무엇을 쓰겠다라고 했냐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시그모이드라고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 사용하겠다. 이거는 W0 넣을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W0 넣을 거냐?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또 하나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input 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코너. 유닛, 액티베이션,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저, 레귤라이저. 아, 키워드 아규먼트로만 되어 있군요. 키워드 아규먼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줄게요. input shape이라고 하시고요. 이걸 왜 이렇게 채우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2개짜리.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쉼표 하시고요. 이름은 아까 안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름을 줄게요. 이름을 우리 아이리스죠. 아이리스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 바이너리 그 다음에 싱글 레이어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게요. 자, 그리고서 무엇을 해보시냐면 서머리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신경망 모델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 요약 정보에는 레이어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줘요. 토탈 파라미터가 3개가 필요하고 훈련시킬 때 우리가 찾게 되는 파라미터가 3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 붙여준 거 있죠. 이름 붙여준 거는 단순히 이 모델의 이름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 잘 요게 아까 제가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입력값이 패턴 랭스하고 패턴 위드스하고 2개가 있었어요. 그죠? 인풋 쉐입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독립변수가 2개다. 독립변수가 2개다라는 뜻이에요. 몇 개, 그리고 몇 개가 들어올지 몰라요. 뭐 10개가 들어올지 100개가 들어올지 150개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인풋의 쉐입이 2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원별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1차원별 형태로 써주셔야 되고요. 써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독립변수의 개수. 독립변수의 개수. 자, 그런데 제가 댄스는 뭔가 두껍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들어오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댄스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댄스 레이어는 뭔가 입력값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댄스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많다라는 게 아니고요. 2개 이상, 뭐 하나, 2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개가 이름을 붙이게 댄스라고 붙인 것 뿐이에요. 붙인 것 뿐이고 개수를 제가 몇 개를 했냐면 개수를 하나만 했어요. 개수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유닛이에요. 댄스 레이어, 댄스 레이어, 댄스 레이어. 아까 제가 그림 그릴 때 얘가 하나밖에 안 그렸죠.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쓴 거예요. 1이라고 쓴 거고 얘네들은 얘가 여기로 들어오고 얘가 여기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 아까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곱해지는 파라미터가 있죠. 여기도 곱하는 파라미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파라미터 몇 개? 2개. 근데 합쳐질 때 이것만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합쳐져요? 바이어스도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죠? W0가 아무 거에도 곱해지지 않는 어떤 변수도 곱해지지 않고 그냥 더하기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가 몇 개? 3개. 그 얘기예요. 훈련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가 3개고 전체 파라미터도 3개고 훈련에서 찾아야 되는 것도 3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네들을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더하기를 한 다음에 어디다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액티베이션 함수에 넣어서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률이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자, 아웃풋 쉐입. 아웃풋 쉐입이 컬럼 몇 개짜리? 이게 컬럼이 1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여기에서 샘플이 1개가 들어가면 여기도 컬럼 1개짜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150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여기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행이 150개 그리고 컬럼 1개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차원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그 사이클런하고 조금 달라요. 이 끝나는 쪽에 얘가 컬럼이 1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으로 나온다. 컬럼이 1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에 대한 확률, 두 번째 샘플에 대한 확률, 세 번째 샘플에 대한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모양을 지금 만든 거예요. 이 모델은 요거 하나를 만든 거예요. 요거 하나. 이해되시죠? 독립변수가 2개가 들어오고 액티베이션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거고 이런 뉴런이 몇 개 있다. 뉴런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찾게 되는 개수들은 몇 개다? 3개다. 3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이제 신경망 모델 생성이 됐고요. 요약 정보까지 됐어요. 자, 여기에서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어요. 신경망 모델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돼요. 컴파일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옵티마이저 설정과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손실 함수는 뭐냐. 이거는 손실 함수. 그 다음에 매트릭. 평가는 무엇으로 할 거냐. 평가 함수. 점수를 계산해 주는 함수. 분류 문제 같으면 정확도죠. 분류는 정확도. 그죠? 그 다음에 회귀 문제 같으면 R2 스코어가 될 수도 있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에서 민 스퀘어드 에러에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점수 큰 게 더 좋은 점수가 되도록 네거티브 민 스퀘어드 에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옵티마이저는 훈련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방식.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시킬 거냐.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훈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실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를 찾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점수들을 설정을 해주는 과정.
그러니까 훈련 방식을 모르면 데이터를 훈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실함수를 알아야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훈련 방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W0, W1, W2라고 하는 파라미터들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정보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신경망 모델의 모양만 만들어준 거지 이 신경망을 어떻게 훈련시킬까라고 하는 정보는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컴파일. 그럼 이거는 모델.컴파일을 하시면 돼요. 모델.컴파일. 자, 컴파일을 보니까 옵티마이저라고 되어 있죠.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로스, 매트릭.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세 가지고 나머지는 뭐 필요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기본값이 RMS 프로비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성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점수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를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로스는 이거는 밑에다 할게요. 직접 그 문자열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테라스 점 로스 자동 완성되죠. 로스 점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되는데 이진 분류잖아요. 이진 분류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실제값 i번째 샘플의 실제값. 그 다음에 로그 그 i가 될 확률. 그죠?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죠. 양성이 될 확률, 음성이 될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1 빼기 y. 그 다음에 로그 뭐 1 빼기 p.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거. 이게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요거를 써주시면 되고 요거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이것도 찾으시면 돼요. 케라스 점. 매트릭이니까 매트릭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지 않을까요? 매트릭이라는 모듈 안에 있을 거고 accuracy라고 써져 있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accuracy라고 있죠. 요거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컴파일이 됐고요. 컴파일이 됐고 accuracy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accuracy. 맞아요. accuracy. 네.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신경망을 이제 훈련시키는 단계. 신경망을 만들었고 위쪽에서 신경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경망을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 방법으로 어떤 손실함수를 최적화할 것이고 평가는 어떻게 내릴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시키면 돼요. 훈련시키는 함수는 똑같아요. fit입니다. fit에는 여기서는 x하고 y라고 되어 있죠. x가 데이터, y가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x가 대문자로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y 소문자로 썼었죠. 이게 fit. 자, 그 다음에 이 피팅에서 에포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포크가 1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값이. 자, 이게 뭐냐면 우리 X 안에 샘플이 몇 개가 있어요? 150개. 그죠? 150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W를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죠. 그 150개에 대해서 전부 다 그 W를 다 바꿨어요. 이게 에포크 한 번. 그 과정을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반복하고 그게 에포크예요. 아까 SGD에서 맥스 이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포크가 일단은 10개로 만들어 볼게요. 10개. 이거는 전체 샘플에 대해서 10번씩 반복하겠다는 얘기. 에포크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10번째 중에서 첫 번째 에포크, 두 번째 에포크 이렇게 해서 훈련이 끝났어요. 애큐리시가 정말 얼마 안 나오는군요. 다 틀렸어요. 어, 네. 지금 점수 보면 여기 0이라고 나오죠. 잠깐만요. 이거 그래도 너무 이상한데?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맞고, 잠깐만요. 생성, 서머리, 컴파일, 그 다음에 훈련. 에러, 에포크, 에큐러시만 바꿔주는 건데 매트릭 펑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구나. 에큐러시를 제가 에큐러시 맞는데? 플릭스 다른가? 다시 한번요. 얘 때문에 좀 바뀌었네요. 아까 제가 그 매트릭을 조금 잘못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이너리 에큐러시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다른 게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를 큐러스 매트릭 그 다음에 바이너리 에큐러시 아마 요거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매트릭을 조금 잘못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트릭을 잘못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이 경우에는 모델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여기 모델 다시 만드시고요. 뭐 서머리는 뭐 바뀐 게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다시 하셔야 돼요. 매트릭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컴파일 다시 하시고 신경망을 다시 훈련을 시켜보시면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 정확도가 나왔냐면 66.7%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어요. 네. SGD에서는 아까 얼마 나왔나요? SGD에서는 맥스 이터가 우리가 여기 맥스 이터를 10번만 했는데도 그 100%가 나왔었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단 신경망은 요 그 훈련 결과가 10번 에포크를 10번만 반복을 해서는 W들을 그렇게 좋은 W들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 이거는 보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모델.coefficient라고 돼 있지 않아요. 신경망에서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weight라고 돼 있어요. weight를 해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요거 두 개. 이게 W1과 W2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1과 W2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더해지는 아규먼트, 더해지는 그 인터셉트, 바이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찾은 숫자들을 보니까 너무 다르죠. SGD에서 찾은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게 일어날 수는 있는 거고 에포크 횟수만 훨씬 더 늘리더라도요. 이 숫자들은 난수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횟수를 더 늘려주면 이거는 다른 개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웨이트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훈련 성과는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신경망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 레이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인데요. 레이어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인데 레이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댄스예요. 댄스는 입력들이 들어와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합쳐질 때 웨이트들이 곱해지는 거예요. 웨이트들이 곱해진 값들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를 지나서 출력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레이어가 덴스 레이어예요. 덴스 레이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간단한 신경망을 만들어 봤고 훈련을 한번 시켜봤는데 별로 좋은 성과는 얻지는 못했어요. 얻지는 못했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요거 보충 설명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